네, 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새해의 처음 영상을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좀 제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오랜만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는 거죠. 심리맨 영상을 구독하지 않았거나 최근에 구독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그냥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가자고 영상을 늘 찍던 이 길을 풀코스로 1시간가량 되는 길을 갈 거거든요. 제 왕복은 한 2시간 반 정도 될 텐데, 그 길을 걸으면서 오늘은 뭐랄까요, 이제 애도를 하는 시간이랄까요. 이렇게 슬픔에 젖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또 영상을 본격적으로 찍기 전에 뭔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셨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역시 이 길은 걸으면서 대화 나누듯이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약 1시간가량 걸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 심경,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걷도록 할게요. 여기 의자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이제 이 길은요,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작년 12월 걸으면서 얘기하죠. 작년 12월 3일부터 12월 30일 그리고 지난달까지 굉장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피를 말린다니까요. 급박한 그런 상황, 환경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제 아내가 암투병 끝에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고요. 병원에서의 이제 투병 과정을 옆에서 함께 하느라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 전에 이제 1차 치료를 할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저희 둘은 굉장히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고 또 즐겁게 즐겼고, 실제로 그 투병 기간 중에 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잘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1차 투병 기간 약 1년 정도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를 통과를 했는데, 그 기간은 정말로 이제 신혼 때보다 훨씬 더 마찰 없이 즐겁게 서로 죽이 잘 맞게 아주 잘 지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 길을 발굴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이 트랙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때 처음 이 코스를 걸으면서 여기는 정말 치유의 숲이구나, 치유의 길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걸었던 길인데, 이 길을 이제 가자고 영상을 찍으면서 걷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심리맨이라든가 가자고라는 그 영상 또는 채널 제목, 이것도 다 이제 아내가 지어준 건데, 이 영상 찍으면서도 사실은 먼저 아내가 출발을 해요. 아까 그 의자에서 이제 몸을 먼저 풀고 먼저 출발하면 제가 후발대가 돼서 영상을 켜고 이렇게 찍으면서 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영상 앞부분에 조그맣게 사람이 지나가는 게 똑같은 사람이 나오긴 해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연과 기억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대면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걸으면서 새로운 기억을 또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런 특별한 시간을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부터 한 3, 4일 동안은 날이 맑아요. 완전히 뭐 이 뉴질랜드 날씨, 여름 날씨가 이상해져 가지고 올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심하게 폭우가 내리기도 해서 오클랜드 그 대도시는 이제 큰 물난리가 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바닷가도 아직 구경도 못했고 날씨가 희한해요. 다행히 이제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으로 이제 심리맨 영상 새롭게 어떻게 보면 시즌2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어디까지 얼마나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시간 좀 볼까요? 1시간 걸리는데 네, 아직은 뭐 이 카메라 용량이나 배터리 충분하니까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다 이제 아내와의 추억이 있을 건데 이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암 진단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산책길을 발견을 해서 걸으면서 올라오는 길에 이제 여기 앉아서 좀 힘들어했던 이제 초기에 진단받고 나서는 누구라도 흔들리죠. 아무리 긍정적이고 멘탈이 강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이 또 서려 있네요. 갑자기 안 좋아진 게 그 유방암이 전이가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런데 그 전이 된 게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오랜만에 왔는데 폭포가 아마 물이 엄청 날 거예요. 왜냐면 비가 연일 내렸기 때문에. 저 근처에도 못 가겠네. 물이 워낙 세서. 저기서 음이온 받겠다고 이제 처음에는 폭포 근처에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여기 다 서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뉴질랜드 오게 된 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과는 또 다른 게 어딜 가도 저 혼자의 기억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했던 기억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어딜 가도 결혼 생활은 5년 했죠. 5년 하고 늦게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해서 자녀도 없고
저희 둘이 아주 알콩달콩 잘, 뭐,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 뭐, 소울메이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영혼의 동반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 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서로가 이제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교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떠나보내면서도 사실 서로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고, 많은 말, 뭐 부여잡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또 이 길을 걸으면서 아내는 저에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사랑에 대한 표현을 했고, 행복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을 거고, 정말 여한이 없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서로 앙금 같은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한데, 그렇지만 또 그렇게 좋았던 만큼 그런 기억들이 올라오면 힘들죠. 좋았던 기억이 올라오면 좋았던 만큼 그게 사라진 게 힘들고, 또 투병 과정에서 병원에서 한 30일,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한 30일, 한 2달 정도를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 그걸 또 떠올리면은 또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 고통스러웠던 장면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힘들고, 여러모로 힘듭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사람이, 이 망각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망각이라는 게. 근데 또 망각을 하기 위해서 또 기억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거를 뭐 덮거나 피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주저리 오랜만에 만나서 제 얘기만 이제 주저리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 이제 물론 그런 생각도 하죠. 아내가 힘들었을 때가 떠오르면, 이 고통이 끝났구나, 이제 편히 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래도 이런 좋은 기억들을 남기고 가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내 보내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처럼. 왜냐면은 그게 있잖아요.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사별, 그죠? 그게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그 정도일까 했는데 그 정도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별 중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뭐 우리가 충분히 살 만큼 살고,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했을 때 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보통 이제 그런 거 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편히 주무시다가 이렇게 숨을 멎는 경우에. 근데
그것도 아니고 참 젊은 나이에 이제 꽃을 피우면서 막 삶을 펼쳐나가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암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암이라는 게. 물론 이제 또 사고 사랑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암이기 때문에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다행스럽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또 한면으로는 그걸 지켜보는 게 굉장히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본 거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그 고통의 순간들과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마지막이 되는 순간들과 숨이 멎는 그 순간과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해외에 혼자 나와서 살고, 뭐 이모님은 여기 다른 지역에 사시지만 제 원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이제 안 힘들 때만 통화하고 얼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 각자가 떠난 사람에 대한 기억과 또 그 관계가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얼마나 또 용감하고 꿋꿋하게 이겨냈는지, 이것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는 글쎄요, 옆에서 있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있어보지 않으면. 비가 많이 내리더니만 여기도 길이 폐쇄됐네. 새롭게 이제 공사를 하는군요. 바닥을. 노면이 굉장히 훼손됐었거든요. 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과거의 기억들만 안고 있는 거랑 투병 과정에서의 기억들을 갖고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저는 그 기억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너무 내가 좋아하던 사람인데 세상을 떠났다. 그거랑 이제 또 다른 거죠. 정말 망각의 힘을 좀 사용하고 싶네요.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으로 와라. 한국 올 거냐.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지역으로 와라. 저 지역으로 가라. 이사를 해라. 뭐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should, 예? should 뭐 해야만 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자에도 나오지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안내 책자가 있어요. 집에 배송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거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조언이 돼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 현지인들, 키위들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여기는 문화 자체가 훅 들어오지 않죠. 훅 들어오지 않고 항상 돌아서 얘기하고 돌려서 말하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이제 한국인들이 특성상 이제 좋게 말하면은 관심인데, 그게 조금 선을 넘어서 가면은 사람을 좀 뭐랄까요, 리드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해야죠. 뭐 그러려니.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지도 몰라요. 물론 한면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안 만나고 할 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또 들이댄다 그럴까, 막 이렇게 접근해 오면 또 한면으로 고마운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저만의 시간이 좀 주어지고 보장되고 좀 이렇게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이렇게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일 이후에도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만 이제 뭐 한 번도 아직 한국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일이 다 정리가 되면 한번 들어가서 부모님도 인사드리고 또 염려해준 분들, 지인분들도 만나 뵙고 또 구독자분들도 기회가 되는 분들 좀 얼굴 보고 하면 좋죠.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당장 한국 들어가서 산다? 그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편리한 것만 따지면 한국이 살기에 편리하죠. 이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부족함이 없죠. 배달 문화도 잘 돼 있고 먹을 것도 천지에 널려 있고 편리하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 사는 게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관심하는 건 이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 시스템보다 사람. 여기는 시스템이 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불편한 게 많죠. 어떤 건 낙후돼 있고. 하지만 사람이 편안하니까 여기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갈 생각은 안 들어요. 다시 간다고 생각하면 좀 더 큰 스트레스. 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단정 짓고 그러진 않는데, 지금은 그렇다고요. 지금은. 그리고 한동안은 이 생각이 바뀔 것 같진 않고, 이제 집도 마찬가지죠. 뭐 당장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저도 옛날에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급하게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사라는 거는 이제 물론 집 정리는 이제 다 해놨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물건을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유품 정리해서 이게 호스피스 샵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기증을 거의 다 기증을 했고, 또 정리하면서 제 물건도 이제 함께 정리하는 중이에요. 제 물건은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요. 물건은 정리가 됐는데 이제 온라인 공간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이제 유품 중에는 뭐 이렇게
가족들이 처가 분들이 필요한 걸 이제 가져가셨어요. 뭐 제가 주기도 했고, 네, 뭐 나름 고인을 떠올리면서 추억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런 물건을 가져가는 거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을 두고 이렇게 너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도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로서는. 네. 또 뭐 묻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내 물건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챙기는 경우에는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털어버렸는데, 뭐 그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요. 뭐 이 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만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대응들이 너무 많았고, 끝도 없죠, 그런 얘기하면. 그리고 네, 문병으로 오는 분들의 그 다양한 인간 군상이랄까, 와, 정말 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한 것 같아요, 짧은 한 달 동안. 정말 어떤 게 위로일까? 도대체 어떤 게 위로일까? 이런 질문이 생길 정도로 참 다양한 동문 안의 그 양상, 행태, 네, 이런 거를 지켜봤습니다. 네, 과연 누구를 위한 병문안인가? 누구를 위한 슬픔인가? 참, 이 공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의 자아는 참 즐깁니다. 굉장히 즐겨요. 자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그런 의도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지금 자기가 남을 위해 하는 행동 같은데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저 눈물의 의미가 뭐냐, 누구를 위한 눈물이냐. 네, 저는 눈물 다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갑자기 울면은 사람 마음 약해지죠, 상대방.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물의 의미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는 그런 거를 좀 보게 된 몇몇 계기가 있었어요. 야, 사람이 참 자아가 즐기구나. 걷다 보니까 벌써 첫 번째 구간에 다 왔네요. 이제 보통 평상시에는 이제 아내랑 제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왼쪽으로 꺾여서 올라가요. 그럼 이제 카우리 나무가 나오고, 더 올라가면은 또 조그만 폭포가 나오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몸을 좀 풀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그래서 왕복 1시간 걸리는 그런 코스였죠. 이쪽으로 가면은 보통은 이제 영상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풀코스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을 하고 주차장으로 나가서 다음 코스로 이어지는 길을 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혼잣말 같지만 이렇게 말하고 걸으니까 이 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만 많아지는 건 좋지 않잖아요. 네. 네. 저는 지난 한 달 생각할 때 1월 달이죠. 아, 내가 잘 극복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크게 어떤 기억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막 크게 휘둘리고 이런 게 없이 지냈기 때문에 또 나름 바쁘게 지내기도 했고, 물론 초창기에는 한 1, 2주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잣말로 힘들다를 진짜 소리 내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혼잣말을 할 정도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고 나서는 아, 내가 이제 이걸 좀 잘 극복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책자, 그 안내 책자, 도움을 주는 그 안내 책자에서도 굉장히 긴 여정이다, 이거는.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거 읽으면서 아, 그래? 나는 벌써 적응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2월 달이 되고, 그러니까 한 달여가 더 지나고, 그리고 뭐 유품 정리하느라 바빴고, 집안 청소하느라 바빴고, 또 이런저런 또 서류 작업 하느라 바빴는데, 그게 끝나니까 진짜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게 위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끝나고 오롯이 제 자신의 삶에 이제 관심을 두게끔 이제 전환된 거예요. 그렇게 2월 달이 되니까 이제 제가 또 조금씩 뭐 상담도 재개하고 오픈챗도 다시 열어서 질문에 답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상이 이제 저의 일상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야, 근데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생각이 좀 정지되거든요. 감정이 묶여 있거든요. 얼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얼어있던 게 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녹는 순간이 이제 2월인 것 같아요.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이제 얼어있던 기억들이 올라와요. 더 자주 올라오고 더 자세하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더 진하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감정적으로. 근데 이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수시로 문득문득. 그게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동시에 생각과 감정에 빠져들면 안 되겠구나. 그 두 가지. 네. 한면으로는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바라보고 또 받아들이고 통과시키고 풀어내고, 이제 그러려면은 눈물이 나면 울고
우거우거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찔끔찔끔 흘릴 때도 있고, 이제 그 어쩌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고 동시에 이제 저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죠. 그 책자에도 그래서 제 하루에 어떤 해야 될 어떤 과제를 좀 설정을 해서 그걸 좀 달성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뭐 주위에 가족들이 있고 뭐 누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두니까 서로 자극을 받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저 혼자가 됐으니까 완전히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여기에 제 원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저희 생활 영역에서는 이제 완전히 저 혼자거든요. 물론 제가 다니는 교회 다닌다니까 여러분들이 또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종교 펜듈럼이 아닌 모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고맙죠. 또 제가 이웃을 또 잘 만나가지고 바로 옆집 이제 진입로를 함께 쓰는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 키위 분이세요. 여기 현지인데 나이가 75세 할머니죠, 할머니. 근데 얼굴 보면은 아줌마. 저는 뭐 많아도 60대겠지 했는데 7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아무튼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많이 실질적인 또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이제 아내와도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굉장히 슬퍼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상황을 더 옆에서 또 지켜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주관적으로 정말로 안쓰러워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영어가 제가 뭐 굉장히 여기서 잘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는 승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가 영어를 잘하면 그렇게 영어에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이제 등 뒤에서 이렇게 편한 것만 챙겨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호막이 딱 사라지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마치 제가 혼자 여기 막 이민 오려고 여기 들어온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계신 그분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 면에서. 뭐 영어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키위 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 한국 분들이 말하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관점이.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제가 한 달여 집을 비웠을 때도 지켜주시고 관리해주시고 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조용히 봉투에 약간 사례금이랄까?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랑 넣어놨는데 나중에 카드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돈을 다시 집어넣어서 너랑 나랑은 친구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시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얘기 하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집에 들어오면 혼자잖아요. 그렇다고 뭐 집에
뭐 사람 하숙을 치인다고 그래서 그게 해결될 문제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런 마음을 가까운 사람과 이제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동반자 동지를 잃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큽니다. 굉장히 크고 예, 이제 새로운 구간에 들어왔어요. 얘기하는 중에. 예. 이번에 그래서 느낀 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지켜봤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모든 걸 종결시켜버려. 모든 거를 정지시켜버려.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려요. 죽음이라는 건.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찾아오는데 왜 또 그게 두 번, 세 번이 될 수 없냐면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저항할 수가 없어. 죽음이 오면 끝나는 거야. 그냥 나 안 죽을래? 소용이 없어요. 나 돈 이만큼 있는데 나 좀 살려줄래? 소용이 없어요. 네, 물론 병원에서 연명 시켜줄 수는 있겠죠. 이건희 회장처럼. 결국 죽어요. 그거 몇 년, 고작 몇 년 버티는 거지. 안 죽으려고. 소용없어요. 찾아와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한 번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언제인지를. 내 아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병원 의료진이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미안하다. 왜냐면 이게 전이가 뇌와 뼈 척추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크게 됐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 전이 된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시시각각 이 악화가 되는 거야. 시시각각. 하루하루가 눈에 띄게 악화가 되는 거야. 급속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언제 며칠 몇 시에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도 내가 언제 숨이 멎는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라고 할지라도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 분도 있었어요. 이제 트랜서핑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좀 바뀐 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왜냐면 트랜서핑을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원하는 걸 끌어온다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네. 뭐 심지어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트랜서핑의 영역을 제가 계속 선을 그어드렸잖아요. 제가 신비주의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쪽은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다.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했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다
다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의 지배자, 창조자, 창조할 수 없는 게 있고 지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 영역이 있고 그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트랜서핑이 전면 부정됩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으니 그러면 아이고 오늘 그냥 내 욕망을 불사르며 살아야겠네.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균형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좀 더 확실하게. 그전에도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몸과 마음의 그게 이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낼 겁니다. 네, 저의 목소리를 만약에 낼 필요가 있을 때는 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영역으로. 영원의 문이죠. 영원의 문. 뭐 책에서 영원의 수문장 그러는데 영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 너머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지 못하면 저 너머에 있는 문턱으로 갈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될 때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발버둥. 그럼 이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 죽을 때 막 손을 움켜쥐고 죽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해서 내가 모은 돈이 얼만데 이걸 쓰지도 못하고 가나. 어? 그래서 그런 삶의 어떤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뭐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거는 추구하고 영위하겠지만 또 성취해야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면 오히려 이 현실이 잘 정렬이 되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얻어도 얻은 만큼 잃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더 큰 부메랑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이에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현실은 여러 형태의 현실이 무대가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힘들지만 숨이 지금 붙어 있고 지금 발이 여기 땅을 걷고 있고 이 현실에 있잖아요. 뉴질랜드 현실에. 힘들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죽음이라는 게 오면 이걸 할 수가 없어. 끝나는 거 같아. 끝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냐 이거죠. 그 다음 영역에서,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돼 있는 사람은 굉장히 평온하게 이동을 합니다. 평온하게. 제 아내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마지막에 평온하게 가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고마웠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저 역시 그런 면에서 평온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통증이 병원에서는 안 잡혀요. 온갖 약을 그냥 폭탄 투하하듯이 그냥 때려 넣는데 그 생각하면 진짜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그 입에 밴 게 하나가 세브라돌이라는 약이 있어요. 통증 진통제. 그게 아마 몰핀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통증의 효과가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이게 약간 마약 성분 같은 거기 때문에 또 환각 같은 게 좀 생기는데, 근데 병원에서 그걸 먹어도 안 듣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잠깐 있고. 그 얼마나 괴로워요. 통증은 오고 견디기 힘들고 도와줄 수는 없고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딨어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니까 그게 딱 잡히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치료 목적이 아니거든요. 치료가 아니라 이제 좀 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은 다 제거하고 통증 잡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거기서는 이제 통증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정말로 하루하루 시시각각 의식이 상실이 되더라고요. 이제 점점.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모든 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얼마 전까지는 밖에서 지금 이 길을 함께 걷고 저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보다 더 행복하게 이 길을 즐겼던 사람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됐어요. 통증 때문에 누워 있어야 돼. 그럼 뭐예요? 마지막 산책. 마지막 산책인 거죠. 통증 때문에 누워 있었는데 일어날 수는 있었어. 근데 이제 일어나려면은 보조 도구가 필요해. 휠체어를 타야 돼. 그럼 뭐야? 이제 마지막 걸음이 된 거야. 걸음 더 이상 못 걸어 이제. 자,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네, 그럼 마지막 일어섬이 된 거예요. 몸을 일으키는 것도 이제 불가능해. 네. 그래도 누워서 같이 웃으면서 얘기도 나눴어. 근데 이제는 웃을 수가 없어. 눈도 잘 안 떠져. 뭐예요? 마지막 대화, 마지막 의식. 그게 다 하나하나가 마지막이 돼가는 거야. 결국에는 12월 30일 마지막 숨을 목도를 하는 거죠. 호흡이 숨을 쉬다가 멈추는 구간이 생겨요. 한 10초 정도. 그리고 다시 숨을 내쉬고. 근데 이제 그게 규칙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간호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의 사인이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더 가까이 왔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체크를 더 섬세하게 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 그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처가의 식구들이 여기 뉴질랜드 들어와서 집에서 오가면서 병원에 출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녁엔 보통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하셨죠. 근데 12월 30일 그날은 밤이 됐는데 갑자기 저를 호출해서 픽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짐을 싸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곁에서 자정까지 계시다가 피곤하니까, 우리도 몸이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눈 좀 붙여야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제 병동 안에선 저만 계속 옆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붙이시려고 이제 밖에 나가셨는데, 저도 계속 그렇게 있다가 저도 또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좀 붙여야죠. 아무리 있어도 계속 깨어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상황 보니까 규칙적으로 계속 호흡을 어쨌든 하기 때문에 오늘은 괜찮겠다 하고 눈을 붙였는데, 새벽이 됐는데 눈이 딱 떠졌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게 그래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뭔가, 그 직감이거든요. 뭔가 이게 뭔지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샤워실에 샤워를 할까? 일찍 일어났으니까 했는데 샤워조차도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내가 지금 샤워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를 싹 했어요. 단정하게 하고 돌아와서 아내 옆에 딱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호흡이 계속 그렇게
들숨 10초 또 날숨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들숨 한 다음에 10초가 됐는데 다시 날숨이 되지가 않는 거야. 숨이 나와야 되는데 11초, 12초, 13초 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먼저 거실에 나가 있는 그래서 바로 장모님한테 연락을 했죠. 들어와 오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간호사를 호출하는 벨을 누르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가 체크를 했는데 예, 세상을 떠났다, 숨이 멎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그때가 새벽 3시 58분, 정확히는 58분인데 그냥 공식 기록으로는 4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확인했을 때 이제 3시 58분. 그때 숨이 멈췄습니다. 숨이 멈추니까 뭐 한동안은 잘 몰라요. 한동안은. 근데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했는데 그때 볼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시신을 바라보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거기 없어. 존재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고요.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동을. 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친구 집이 있어요. 그 집 주소로 있어서 찾아가. 근데 더 이상 거기 사람이 살지 않아.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찾아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집 주소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존재가 딴 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여행 간 게 아니라 가버렸단 말이에요. 딴 데로 이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아무리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쳐다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우리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몸이 임시 거처란 말이죠. 임시 거처. 존재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오열하고 해봐야 그거는 물론 이제 슬픔이 올라오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정말로 우리 존재의 중심이 혼이구나. 혼, 소울. 그 다음에 영, 스피릿. 바디가 아니구나. 바디라는 게 진짜 하나의 집 같은 거구나. 잠시 거처. 이 물질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심은 아니야. 존재의 중심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 몸의 생명이 이제 끝난 거지 소울 스피릿이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너머의 세상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가 또 좌우되는 거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어떤 뭐 자격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얻는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아무리 진심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근데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덮어두고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 제 바람이고, 그래서 저도 아직 안 그랬지만 이제 좀 더 정리가 되고 서류 작업이 아직 다 안 끝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고 하면 저도 이제 유서를 좀 쓰려고 그래요. 유서를. 이 나라에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식 문서화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개인 문서가 아니라 공식으로 그 폼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딱 작성을 해놔야 나중에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저야 뭐 딸린 식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죽음 이후에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 미리 제가
얘기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것 같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서를 작성해서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삶에 대한 이런 태도를 죽음과 대비해서 살게 만들기 때문에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무효화시키고.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대면을 하면은 불필요한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딱 중요성에 대한 위계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그 중요성 낮추기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지난 30일간이 그랬어요. 그 긴급한 상황 속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에 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뭐 이걸 버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중요성 낮춰야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낮춰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죽음이 그래요. 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하고 있는데 저의 얘기도 조금씩 마무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걸으면서 또 좋은 자연과 함께 하면서 또 얘기를 주저리 이렇게 하면서 걸으니까 많이 저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감정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고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이걸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상담을 재개하는 분들이 몇몇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참 고맙기도 고맙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그분들이 저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돼버렸어요. 처음엔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이제 그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고, 궁금해하기도 했고, 또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뭐 접점이 필요한 거지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이제 상담자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딱 포문을 열면은 제 상황을 또 오픈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30분에서 1시간은 재상담을 하게 되는, 네, 죄송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 근데 뭐 앞으로는 너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시 상담 모드로 들어가야죠. 그게 이제 저를 또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이 길들이 이제 힐링 코스였는데, 이제는 제가 제 마음을 힐링하는 코스가 돼버렸네요. 저보다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왔고, 과거에 집에서도 좋은 거 챙겨서 먹여서 좋은 것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소세지에다가 불량식품에다가 그런 것만 좋아했는데, 어릴 때 병치레도 많이 하고. 근데 사람이 그 관리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통제할 수 없는 흐름 있단 말이에요. 소위 그 뭐 명줄이라는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명줄이 있고, 그걸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요즘에는 유전자도 우리의 의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전자가 변하면 뭐합니까? 죽음은 해결 못해요. 그게 죽음의 위력이란 말입니다. 위력. 죽음은 다 끝내버리는 거야. 다시 못 일어나. 다시 확 매장이 돼버리면 다시 못 일어나. 그 죽음의 위력.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막 뭐 싸우다가 네? 정말 안 좋은 기억 잔뜩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유 후련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또 아닌 일이니까 네,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짠하고 아련하고 그런 느낌이 올라오는데 예,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억들을 이제 써내려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모르지만 흐름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제가 또 하나 새롭게 정리가 된 거는 외부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끌어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외부 의도에 나를 맞춘다, 조율한다. 네. 외부 의도에 내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 조율되면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외부 의도라는 건 뭐냐? 유도전이 펜듈럼과 다르게 외부 의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부 의도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걸 원한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저 환경이 나쁘게 여겨지거든요. 나한테 불리하게 여겨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펼쳐지는 환경을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좋고 나쁜 환경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좋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보통 이제 시련이 왔을 때 그거는 이제 깊어지게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통과하면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태도로 삶을 임하시면은 막 저항하고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지시고 또 체념하는 게 아니라 잘 통과할 수 있고 잘 통과한다는 건 또 다음 장면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또 한 번에 이제 큰 변화의 흐름 가운데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 뉴질랜드 왔을 때가 굉장히 큰 변화였고 이제 여기에 저 혼자 남아서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이게 또 한 번의 큰 변화에 지금 축이 이동한 거기 때문에 뭐 인생이 완성이 있겠습니까? 이제 매 순간 완성이 나가는 거지 하루하루.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누구의 고통의 크기가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그 고통의 크기를 좌우하겠죠. 아무튼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함께 이제는 그죠? 이제 함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이런 느낌 마음으로 태도로 함께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억지로 웃으면서 이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꿋꿋하게 네, 이제 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좀 힘을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쉽진 않아요. 예,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또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면 이제 시내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초창기에 다니던 멀티컬처럴 센터인데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다문화 센터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거기서 영어 수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분과도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근데 제 소식을 온라인으로 접하고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모처럼 이제 시간 오늘 개강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맞아서 인사만 드리고 오려고 시간 맞춰서 일찍 나왔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배터리가 나가서 제가 더 이상 녹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 도착을 해서 카페에서 아침 먹고 그리고 예전에 영어 선생님을 잠깐 만나서 인사 잠깐 나누고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 함께 마시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뭐 말없이 아주 그냥 포옹을 해주시죠. 그걸로 뭐 다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학원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는 그런 초창기 멤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반갑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다 각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뭐. 네, 주위에서 도와주는 손길 고맙고 당연히 너무너무 감사한데 결국은 혼자인 거예요. 결국은 네, 혼자 이렇게 서서 앞을 향해 걸어가듯이 혼자 걸을 수 있을 때 또 누군가와 함께 걷기도 하고 하는 거겠죠. 함께 걷는데 많이 익숙해지는 듯 싶었는데 다시 혼자 걷게 되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또 마음의 걸음도 확인을 합니다. 네, 혼자 걸어야 돼요. 그걸 뭐 외롭다라고 자꾸 느끼기보다는 일로서기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혼자니까요.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영상에서 만들어 나가면서 뵙도록 하죠. 아마 타프트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뭐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기대하시는 분들 이제 실망하십니다. 거품 빼고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타프트 강독에서도요. 그럼 여기서 마치고 가자고 영상 오늘 어떻게 보면 특별판인데 여기서 마치고 좀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 마음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민맨이었어요.